안녕하세요. 오늘 책거울이 소개해 드리고 싶은 책은 하브 에커의 백만장자 시크릿이라는 책입니다. 불을 끌어당기는 17가지 원칙을 알려주는 부자 매뉴얼. 나선숙 옮김 편기욱 감수 RHK 출판사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가? 당신의 모든 인생이 달려있는 것처럼 이 책을 읽어라. 불과 2년 반 만에 무일푼에서 억만장자가 된 하브 에커. 그 자신이 실제로 경험하고 이루어낸 불을 거머쥐는 놀라운 비밀이라고 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요즘 백만장자니 억만장자니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 자수성가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참 많이 들려오는 것 같은데요. 결국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는지를 잘 파악하다 보면 모두 그렇게 따라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부자의 마인드, 부자의 사고방식을 배워서 그 누구나 그것을 따라하고 실천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하브 에커가 자신의 마인드, 자신이 생각하고 실천한 내용을 아주 간결하게 정리해서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특히 2부에서.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정말 부자의 마인드를 체득화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에필로그 소개에 앞서 먼저 차례를 잠깐 보면 이 책의 감수를 맡으셨던 평기옥님께서 이 책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어 불을 끌어당기는 최고의 매뉴얼이라고 타이틀을 달고 또 이 책에 대한 소개를 하고 계시고요. 프롤로그에서는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제1부에서는 생각이 어떻게 우리의 미래와 불을 결정하는지, 즉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의 힘, 또 우리 무의식에서 작용하고 있는 신념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제2부에서는 백만장자의 17가지 시크릿이라고 해서 이 하브 에커가 평소 자신이 늘 되새기는 자신만의 인생 철학을 17가지 문장으로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의 끝에서는 에필로그, 말하기는 쉽다, 행동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는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부자 매뉴얼이라고 해서 다른 행동 지침서나 성공 철학서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방식으로 간단한 학원에 관련된 문장들을 여러 가지 정리를 해서 매일매일 따라하고 되새길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부분이 또 책의 부록처럼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프롤로그.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라.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첫 마디로 내 말을 믿지 말라고 하면 모두들 당황해한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내가 하는 말은 오로지 내 경험을 토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공유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통찰들은 진실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며 옳거나 그르지도 않다. 내가 이뤄낸 결과와 나의 세미나에 참석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직접 체험한 일들만을 이야기할 뿐이다. 그러나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나는 이 책에서 알려주는 원칙들을 활용한다면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믿는다. 이 책을 그냥 읽지 말라. 목숨이 달린 것처럼, 인생이 달린 것처럼 간절하게 읽고 소망하고 연구하기 바란다. 그러고 나서 이 원칙들을 직접 시험해 보라. 효과가 있는 것은 계속 해나가고 효과가 없는 것은 미련 없이 내던져라.
단언컨대 돈에 관한 한 이 책이 당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책이 될 수도 있다. 너무 자신만만하다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이 책으로 인하여 당신은 성공하고 싶은 욕망과 성공이라는 결과물 사이의 간극을 확실하게 메울 수 있을 것이다. 성공하고 싶은 욕망과 성공이라는 결과물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독자들은 부동산, 주식, 비즈니스 등 각 분야에 대한 책을 읽고 테이프를 듣고 강연회에 다니며 부자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공부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후에 어찌 되었는가? 대개의 경우 도로아미타불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깐 반짝이는 것 같다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이제 드디어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답은 간단하다. 이것은 원칙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당신의 무의식에 내재된 경제 청사진이 성공적으로 세팅되지 않으면 무엇을 배우든 얼마나 많이 알든 무슨 일을 하든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책에서 여러분은 그동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을 알게 될 것이다. 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왜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한 것인가? 성공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 경제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나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우선 그 이유를 알아보고 난 이후에 당신의 경제적인 미래를 180도로 바꾸는 대장정이 시작될 것이다. 어릴 때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이 어떻게 각 경제의 경제 청사진을 형성하게 되며 이런 영향력들이 어떻게 자기 패배적인 사고방식과 습관으로 이어지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부자가 되기 위한 전반적인 방법론, 즉 쓸데없고 비생산적인 생각을 생산적인 생각으로 바꿔주는 힘의 선언은 물론이고 부자들과 같은 생각과 행동을 통하여 성공에 이르도록 만들어주는 마인드와 보다 많은 소득을 올려 부를 추척해 나갈 수 있는 실용적이고 단계적인 전략들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책의 제1부에서는 돈에 관하여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받았으며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조건화되어 있는지 설명하고 돈과 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릇된 생각들을 수정하기 위한 4가지 핵심 전략이 소개된다. 제2부에서는 부유층, 중산층, 저소득층이 갈릴 수밖에 없는 사고방식의 차이를 분석하고 17가지 백만장자 마인드와 더불어 당신이 지속적으로 영원히 성공한 부자가 되기 위해 실천해야 하는 행동 지침들이 제시된다. 책 전반에 걸쳐 나의 세미나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경험담과 그들이 체험한 놀라운 변화도 사례로 제시될 것이다. 그럼 나의 경험은 어떠했냐고? 나의 시작은 어땠냐고 묻고 싶은가? 처음부터 줄곧 성공 가도를 달려왔냐고? 천만의 말씀이다. 남들처럼 나도 잠재된 능력은 꽤 있었을 테지만 그걸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 책을 읽고 온갖 테이프를 듣고 세미나에 수도 없이 참석했다. 정말 무지하게 미치도록 성공하고 싶었다. 돈 때문인지 자유 때문인지 성취감 때문인지 그저 부모님에게서 썩 괜찮은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였는지. 하여튼 나는 성공에 심하게 집착했다. 20대 시절에 5가지 사업을 벌였는데 분명히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꿈에 부풀어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비참하게 좌절하고 더 처참해지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뭔가 잃어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지만 늘 실패했다. 네스호의 괴물을 찾아내려는 사람처럼 수익이라는 괴물을 찾아 헤맸지만 나는 그 녀석을 구경 한번 하지 못했다. 사업 아이템을 제대로 고르면, 기회를 잘 잡으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었다. 적어도 나에게는. 이 마지막 부분이 나의 머리를 강타했다. 똑같은 사업인데 왜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은 성공하고 나는 왜 계속 실패하는가? 나의 잠재력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가? 나는 진지하게 나의 내면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나에게 박혀있는 믿음과 사고방식을 점검한 결과 내가 입버릇처럼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실은 불안과 걱정이 항상 마음 한구석에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실패할까봐 두려웠고 성공을 하더라도 그 후에 일이 틀어져서 그걸 모조리 잃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시시한 놈이 될 것이었다. 게다가 나를 지탱해주는 한 가지, 나에게 성공할 잠재력이 있다는 나의 믿음마저 사라져버릴 것이었다. 내가 결국 성공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게 밝혀진다면 평생 가난뱅이로 살아야 할 운명이라면 어쩔 것인가. 그러던 차에 행운이란 게 그렇듯이 어느 날 아버지의 친구분 중에서 상당한 재력가였던 아저씨에게 충고 한마디를 듣게 되었다. 어느 날 그분이 남자들끼리 카드게임을 하려고 우리 집에 왔는데 지나가다가 날 보았다. 내가 벌써 3번째로 집에 기어들어와 아래층 스위트룸, 다시 말해서 지하실에서 빌부터 살고 있을 때였다. 아버지가 벌써 나의 변변치 못한 상태를 얘기했는지 그분은 장례식장의 유족을 바라보는 듯한 가엾어하는 눈으로 날 쳐다보면서 말했다. 하브, 나도 처음에는 너하고 똑같았어. 되는 일이 없었단다. 기분이 한결 나아지는군. 난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못 들은 척 벽 쪽을 쳐다보았다. 아저씨의 말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 후에 내 인생을 바꾼 충고를 듣게 되었어. 너한테도 그걸 알려주고 싶다. 이런 제기랄,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설교잖아. 이 사람은 내 아버지도 아닌데. 마침내 그가 비밀을 알려주었다. 하브, 네가 원하는 만큼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다면 그건 네가 모르는 게 있어서 그런 거란다. 당시에 꽤나 시건방졌던 나는 모든 걸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슬프게도 나의 통장이 보여주는 현실은 달랐다. 그래서 나는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아저씨가 계속 말했다. 부자들의 생각이 비슷하다는 거 아니? 아니요, 그런 생각은 못 해봤어요. 내가 대답하자 아저씨가 다시 말했다. 100% 정확한 건 아니다만 대개의 경우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달라. 그런 사고방식이 그들의 행동을 결정하고 결과도 결정하지. 부자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너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아주 자신있게 대답했던 것 같다. 그럴 것 같아요. 아저씨가 말했다. 그럼 너도 부자들처럼 생각하면 돼. 그때는 냉소적인 성향이 강했던 내가 반문했다. 아저씨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데요? 그가 대답했다. 부자들은 집중력이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집중할 일은 카드게임이야.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난 이만.
아저씨는 자리를 떠났지만 그 말은 내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다. 내 인생은 어차피 잘 굴러가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러니 손해볼 게 무언가. 나는 부자와 부자들의 생각을 연구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인간의 정신적인 측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는 주로 돈과 성공의 심리에 관심을 기울였다. 아저씨의 말은 사실이었다. 정말로 부자들의 생각은 가난한 사람이나 중산층 사람들과 달랐다. 결국 나는 나를 부자가 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 나 자신의 생각이라는 걸 깨달았다. 더 나아가 부자들과 똑같이 생각할 수 있도록 나의 생각을 재구성하는 실제적인 기법과 전략을 터득했다. 생각은 할 만큼 했다. 이제 실험을 해보자. 마침내 나는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 당시 헬스 산업에 몸담고 있었던 관계로 스포츠 용품 전문점을 차렸다. 돈이 없어서 $2,000 카드 대출을 받아 사업 자금을 댔다. 그동안 연구한 부자들의 사고방식과 사업 전략을 본받기로 했다. 성공하기 위해,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 헌신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집중할 것이다. 백만장자, 아니 억만장자가 될 때까지 이 사업을 접는다는 건 꿈에서도 생각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전에 사업할 때와는 180도로 다른 태도였다. 이전에는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거나 상황이 나빠지면 빠져나갈 구멍을 호시탐탐 노리며 항상 단기적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한편으로는 부정적이고 비생산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나의 정신력을 무장시켰다. 전에는 내 머릿속에서 하는 말이 진실이라고 믿었지만 성공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나의 생각이라는 걸 알게 된 이상 부자가 되겠다는 나의 비전에 전혀 보탬이 되지 못하는 생각은 가차없이 버리기로 했다. 이 책에 나오는 원칙들을 하나하나 다 사용했다. 효과가 있었냐고? 두말하면 잔소리다. 사업이 번창해서 불과 2년 반 만에 지점을 10군데로 늘렸다. 포천 성정 500대 기업에 들어가는 회사에 $160만 받고 회사 지분의 반을 팔았다. 그 후 햇빛 좋은 캘리포니아로 내려가 샌디에이고 북쪽에 자리 잡았다. 2년쯤 나의 전략들을 연마하고 나서 1대1 비즈니스 컨설팅 사업을 시작했다. 고객들이 상당한 효과를 체험하고는 배우자와 친구, 동료들까지 연이어 데려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10명씩, 때로는 20명씩을 앞에 두고 강의하게 되었다. 그중 어느 고객이 비즈니스 스쿨을 경영해 보라고 제안했다. 훌륭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나는 실행에 옮겼다. 스트리트 스마트 비즈니스 스쿨을 세워 수천 명에게 빠르게 성공할 수 있고 트렌드를 선점할 수 있는 탁월한 사업 전략을 가르쳤다. 그렇게 미국과 캐나다를 넘나들며 열정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동안 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두 사람이 똑같은 공간에 나란히 앉아 똑같은 원칙과 전략을 배운다. 그런데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배운 바를 활용하여 성공으로 직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바로 옆에 앉아있던 사람은 말짱 도루묵이다. 세계 최고의 도구를 갖고 있어도 그 도구함에 구멍이 뚫려 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명백해지는 순간이다. 아무리 뛰어난 원칙과 전략을 배웠더라도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나는 돈과 성공의 내면 게임을 바탕으로 한
부자 원칙 집중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우리 강의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놀라운 결과를 얻어냈다. 여러분도 이 책에서 그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머니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 내면의 힘을 강화시키는 법. 부자처럼 생각하여 부자가 되는 법을 말이다. 사람들이 나에게 자주 하는 질문이 있다. 한 번에 대박을 터뜨렸나요? 지금도 계속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나요? 대답은 이렇다. 내가 가르치고 있는 그 원칙들을 활용하여 수조 원의 돈을 벌어들이고 있으며 이미 백만장자보다 몇 갑절 더 큰 부자가 되었다. 내가 투자하거나 사업을 벌이는 족족 성공을 거두고 있다. 내가 관여하는 거의 모든 것들이 황금으로 변한다고 해서 나에게 미다스의 손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사실상 미다스의 손이라는 것은 성공을 위한 경제 청사진을 다르게 말한 표현에 불과하다. 이 책에 나온 원칙을 배우고 실천한다면 당신에게도 곧 경제 청사진이 생길 것이다. 세미나 초반에 나는 이런 질문을 한다. 이 자리에 배우러 오셨습니까? 약간 교묘한 질문이다. 작가 조시 빌리스의 말처럼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을 몰라서가 아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 그것이 성공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배우는 것뿐 아니라 버리는 것도 중요하다. 당신의 생각과 행동 방식이 당신을 지금 이 자리에 데려다 놓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지금 진정한 부자이고 진정으로 행복하다면 좋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현재의 사고 방식이 옳다거나 적합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당신의 도구함에 잘못된 내용물이 들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여러분 자신이 직접 시험해 보라는 뜻으로 내 말을 믿지 말라고 말했지만 이 책에 나와 있는 원칙들은 믿어주기 바란다.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원칙들을 활용하여 인생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믿음에 관하여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겠다. 어떤 남자가 절벽을 걷다가 균형을 잃고 미끄러져 떨어졌다. 다행히 그는 바위턱을 부여잡을 수 있었고 필사적으로 거기에 매달린다. 젖먹던 힘까지 다해 매달리며 소리친다. 거기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아무런 대답이 없다. 그는 계속해서 간절하게 소리친다. 거기 누구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마침내 커다랗게 울리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나는 신이다. 내가 도와주마. 나를 믿고 손을 놓아라. 그 다음에 들리는 소리는 이렇다. 거기 다른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알겠는가? 삶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려면 과거의 생각과 행동 방식을 일정 부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결국에는 결과가 이야기할 것이다. 제1부 생각이 미래의 부를 결정한다. 우리는 상충되는 두 가지 요소가 공존하는 이중적인 세계에 살고 있다. 위와 아래, 빛과 어둠, 뜨거움과 차가움, 안과 밖, 빠름과 느림, 오른쪽과 왼쪽, 이외에도 수천 가지 사례가 있다. 한쪽이 존재하려면 다른 쪽도 존재해야 한다. 왼쪽이 없는 오른쪽이 있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이쪽의 하나 없이 다른 쪽 하나는 존재할 수 없다. 돈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돈의 외부 원칙이 있으면 내부 원칙도 있다. 사업 지식, 돈 관리법, 투자 전략 같은 것들이 외부 원칙이다. 이런 것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내부 원칙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목수와 그의 장비를 예로 들 수 있다. 최신식 장비를 갖추고 있더라도 그 도구를 능숙하게 사용할 줄 아는 인류 목수가 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다시 말하면 성공으로 향한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가? 무엇을 믿는가? 어떠한 습관과 기질을 가지고 있는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자신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가? 타인을 얼마만큼 믿는가? 진심으로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두려워도, 걱정스러워도, 불편해도, 귀찮아도 행동할 수 있는가? 내키지 않아도 행동할 수 있는가? 사실은 당신의 성격과 생각, 믿음이 성공을 판가름하는 관건이다. 작가 스튜어트 와일드는 이렇게 말했다. 성공하려면 자신의 에너지를 높여라. 그러면 자연히 사람들이 당신에게 끌릴 것이다. 그들이 오면 청구서를 내밀어라. 부와 성공은 경제 청사진에 따라 움직인다. 파산한 사람들을 보았는가? 그 돈 많던 사람들이 왜 한순간에 망하는 걸까?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을 때 왜 그것이 부질없이 날아가 버리는 걸까? 겉으로 보기에는 경기 침체나 형편없는 동업자나 기타 무슨 이유로든 단지 운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뭇 다르다. 이것이 진짜 이유다. 내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돈과 마주치면 그 돈은 금세 없어지고 기회는 사라진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누리지 못할까? 막대한 돈과 성공을 창출하고 유지할 내적인 능력이 없는 탓이다. 돈과 성공과 함께 따라오기 마련인 도전들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큰 돈을 벌지 못하는 1차원적인 원인이다. 복권 당첨자들을 보라.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들이 얼마에 당첨되었건 간에 결국은 원래의 경제 상태로 돌아간다. 그들이 편안하게 다룰 수 있는 돈의 양만 쥐게 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서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정반대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돈을 잃으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그 돈을 모두 되찾는다. 도널드 트럼프가 좋은 사례다. 트럼프는 수십억 자산가였다가 빈털터리가 되었다. 하지만 불과 2년 후에 다시 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부자가 되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돈을 잃게 되더라도 그들의 성공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백만장자의 마인드만큼은 잃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도널드의 경우에는 억만장자 마인드라고 해야겠다. 도널드 트럼프는 단순한 백만장자에 머물 수가 없다. 그의 순자산이 100만 달러라면 그가 자신의 경제 상태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 파산으로 경제적으로 실패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적인 자동 온도 조절기가 수십억이 아닌 수백억으로 맞춰져 있어서 그렇다.
웬만한 사람들의 경제적인 온도 조절기는 수억이 아닌 수천만의 수준에 맞춰져 있다. 수천이 아닌 수백만에 맞춰진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마이너스에 맞춰 놓은 사람도 있다. 영하권 온도에서 몸이 얼어가고 있는데도 그들은 이유를 알지 못한다.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성공하는 사람도 드물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80%가 자신이 바라는 만큼의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80%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의 의식이 깨어 있지 않아서다. 그들은 쳇밭 귀에서 졸고 있다. 피상적인 수준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중심으로 일하고 생각한다. 그들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네, 이제 빠르게 제2부로 넘어가서 2부의 제7장 백만장자 마인드 7번째 이야기 긍정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 부자들은 긍정적이고 성공한 사람들과 사귄다. 가난한 사람은 부정적이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과 사귄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성공한 사람들을 볼 때 자신의 의욕을 북돋아주는 자극제로 본다. 배울 수 있는 본보기로 삼는다. 그들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보고 배우는 것이 1차적인 배움의 기술이다. 부자는 자기보다 먼저 성공한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성공 청사진으로 더 수월하게 성공의 길을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발명된 바퀴를 다시 발명할 필요가 있을까?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증명된 효과적인 성공 방법이 있지 않은가? 부자가 되기에 제일 쉽고 빠른 방법은 머니 게임에 탁월한 부자들이 실제 게임하는 방식을 배우는 것이다. 간단하다. 그들의 내적인 전략과 외적인 전략을 보고 배우면 된다. 상식적인 일이다. 성공한 부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면 같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나도 그렇게 했고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도 그것이다. 부자와 달리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잘된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의 흠을 잡거나 비판하거나 조롱하거나 어떻게든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려 한다. 이런 사람들을 보지 않았는가?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지 않은가? 문제는 당신이 하찮게 치부하는 사람에게서 얼마나 감화받고 배울 수 있겠냐는 것이다. 나는 대단한 재력가와 마주칠 때마다 다시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그들과 이야기하고 싶고 그들의 사고방식을 배우고 싶고 그들의 인맥을 빌리고 싶다. 다른 공통점이 있다면 친구가 될 수도 있다. 부자와 친구가 되려는 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가? 그럼 무일푼인 친구들을 고르는 게 낫겠는가? 내 생각은 다르다. 전에 말했듯이 에너지는 전염되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난 기운 없는 에너지에 전염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다. 최근에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갔을 때 한 여성이 아주 좋은 질문을 했다. 나는 긍정적이고 발전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남편이 그 반대면 어떡하죠? 헤어져야 하나요?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야 하나요? 그걸 어떻게 하죠? 나는 이런 질문을 일주일에 적어도 100번쯤 듣는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이 비슷한 질문을 한다.
나랑 제일 가까운 사람이 안 도와주고 망치기만 하면 어떡하나요? 내 대답은 이렇다. 첫째, 부정적인 사람을 변화시키려 애쓸 필요 없고, 세미나에 데려오려고 하지도 말라. 그것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니다. 당신은 자신과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게 배운 지식을 활용하면 된다. 그들에게 보여주어라. 성공하라. 행복해져라. 그럼 어쩌면 그들이 문제를 깨닫고 따라하고 싶어질지 모른다. 다시 말하지만 에너지는 전염성이다. 빛이 강해지면 어둠은 약해진다. 사실은 환한 빛 가운데서 어둠 속에 남아있으려고 발버둥치기가 더 힘든 법이다. 당신이 잘 되면 된다. 그들이 우물쭈물 비결을 불어오거든 그때 그들에게 말해주어라. 둘째, 차분하고 평화롭고 집중하는 상태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하라. 모든 일이 일어나는 데에는 이유가 있고 그 모든 것은 나에게 도움이 된다. 그렇다. 부정적인 사람이나 환경이 허다한 가운데 긍정적인 자세를 고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불에 달궈야 쇠가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의심과 비난이 가득한 사람들 사이에서 당신의 신념을 지킬 수 있다면 훨씬 강하고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스스로 부여하는 의미 이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제1부에서 우리가 부모의 행동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반대의 길을 걷거나 똑같은 길을 걷게 된다고 이야기했다. 지금부터는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특징을 저렇게 되지 말자는 각성제로 활용하는 훈련에 돌입하라. 그들이 부정적인 성향을 드러낼수록 그런 방식이 얼마나 한심한가에 대한 각성제가 많아지는 셈이다. 드러내서 말하라는 게 아니다. 그들을 비난하지 말고 당신이 다르게 행동하라. 그들의 모습과 행동에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고 비판하고 깎아내리면 당신도 그들과 다를 게 없다. 최악의 경우 그들의 해로운 에너지가 당신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성장할 수 없게 만든다면 자신과 남은 평생을 위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지 모른다. 무모한 행동을 권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커나가고 싶은 나의 욕구를 무시하고 부정적으로 대하는 사람들과는 절대로 같이 못 산다. 그럴 마음 자체가 없다. 나와 내 삶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나에게는 행복한 부자가 될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세계에 63억 명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굳이 나를 퇴행시키는 사람에게 묶여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그들이 따라오거나 내가 움직이거나 둘 중 하나다. 에너지는 전염성이다. 전염을 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염된다. 당신이 전염되거나 당신이 전염을 시킨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한 가지 물어보자. 홍역에 걸린 사람을 끌어안겠는가? 대부분은 나까지 홍역에 걸리면 안 되니까 싫다고 말할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은 정신적인 홍역과 같다. 가려움 대신에 불평이 생기고, 긁는 대신에 상처가 생기고, 화나는 대신에 절망이 찾아온다. 정말로 그런 사람 옆에 있고 싶은가? 유유상종이라 끼리끼리 모인다고 했다. 사람들의 소득은 대체로 친한 친구들이 버는 평균 소득의 20% 안팎이라는 걸 아는가? 그래서 함께 어울리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신중하게 골라야 하는 것이다. 부자들은 단순히 골프만을 치러 컨트리 클럽에 가는 게 아니다.
다른 성공한 부자들을 만나러 간다.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아느냐가 관건이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주로 은행을 찾는다. 간단히 말해서 독수리와 같이 날고 싶으면 오리들과 헤엄치지 말라. 나는 언제나 성공한 사람, 긍정적인 사람과 어울린다. 부정적인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유독한 상황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것도 물론이다. 해로운 에너지에 감염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에는 말다툼, 소문 떠들기, 험담하기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기분 전환 차원이 아니라 유일한 오락수단으로 멍하니 텔레비전만 보게 될 것이다. 내가 텔레비전을 켤 때는 흔히 스포츠를 보기 위해서다. 이유는 첫째, 자기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보는 게 좋고, 둘째, 게임이 끝난 뒤에 인터뷰하는 내용을 듣는 게 좋다. 챔피언들의 생각을 듣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고, 어떤 스포츠에서건 메이저리그까지 올라온 사람은 모두 다 챔피언이라고 생각한다. 그 자리에 도달하기까지 다른 수만 명의 경쟁자들을 물리쳤을 테니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사람 아닌가. 나는 그들이 게임에 이기고 나서 하는 말들이 마음에 든다. 경기 내내 열심히 뛰었다.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아직 개선할 부분들이 있다. 노력한 만큼 보상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 게임에 졌을 때 그들이 하는 말들도 마음에 든다. 하나의 게임이었을 뿐이다. 우린 돌아올 것이다. 이 게임은 잊어버리고 다음 게임에 집중하겠다.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 캐나다 여자 허들 100m 세계 챔피언 퍼디타 펠레시어는 강력한 금메달 후보였다. 그런데 마지막 레이스에서 첫 번째 허들에 걸려 넘어져 레이스를 완주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거기 누워 있었다. 이 순간을 위해 하루에 6시간씩 매일같이 지난 4년간 노력해 왔는데 어이없이 무너진 것이다. 다음날 아침에 그녀의 기자회견 모습이 방송되었다. 그것을 녹화해두지 못한 게 너무나 안타깝다. 그녀가 한 말은 정말 놀라웠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 난 이번 기회를 이용할 것이다. 앞으로 4년 동안 전보다 더 열심히 집중적으로 노력하겠다. 내가 이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번 승리가 나의 소망을 무디게 했을지 모른다. 이제 나는 전보다 더 굶주려 있다. 전보다 더 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다. 그 말을 듣는 동안 내 입에서는 그저 우와라는 감탄사가 나올 뿐이었다. 부자는 승리자들을 가까이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실패자들을 가까이 한다. 왜 그럴까? 편안하기 때문이다. 부자는 성공한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 편안하다. 그들의 존재가 전혀 어색하거나 부담스럽지 않다. 가난한 사람들은 크게 성공한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게 편하지 않다. 그들이 거부감을 드러낼까봐 불안하고 자신이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듯한 기분이 든다. 이럴 때 에고는 자기 보호 본능에 따라 주관적으로 심판하고 비판하는 자세를 취한다. 부자가 되려면 내면의 청사진을 바꿔야 한다. 당신이 그곳에 있는 백만장자나 억만장자만큼 모든 면에서 훌륭하다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세미나를 진행할 때 나한테 다가와 한번 만져봐도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 억만장자를 만져본 적이 없거든요.
나는 겉으로는 정중하게 미소를 지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한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난 당신과 다르지 않아. 더 잘나지도 않았어. 그걸 모르는 한 당신은 항상 이 상태 그대로일걸요. 백만장자를 만지는 게 무슨 소용인가? 당신이 그들만큼 훌륭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가장 적절한 충고는 이것이다. 정말로 백만장자를 만지고 싶다면 당신이 백만장자가 되어라.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부자들을 욕하지 말고 대신에 본받아라. 부자들 앞에서 슬금슬금 뒷걸음치지 말고 대신에 그들을 알기 위해 다가가라.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그들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고 말해라. 백만장자를 만지고 싶으면 백만장자가 되어 자신을 만져라. 선언,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자. 성공한 부자들을 본받겠다. 성공한 부자들과 어울리겠다. 그들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자.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백만장자 행동 지침 7번째. 긍정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 첫 번째, 도서관, 서점, 인터넷, 어디든 들어가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부자의 이야기를 읽어라. 앤드류 카네기, 존 록펠러, 메어리 케이, 도널드 트럼프, 워렌 버핏, 잭 웰치, 빌 게이츠, 테드 터너.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면 된다. 그들의 성공담에서 영감을 얻고 특별한 성공 전략을 알아내고 가장 중요하게 그들의 마인드를 습득하라. 두 번째, 테니스, 헬스, 골프, 비즈니스 클럽, 기타 고급 클럽에 다녀라. 풍족한 환경에서 부유한 사람들 틈에 섞여라. 고급스런 클럽에 갈 형편이 안 되면 근사한 호텔에서 커피나 차를 마셔라. 이런 분위기에 편안해져라. 거기에 드나드는 손님들을 지켜보며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라. 세 번째, 당신의 삶을 퇴보시키는 사람이나 상황을 파악하라. 그런 상황이나 사람들에게서 떨어져라. 그것이 가족이라면 되도록 덜 붙어 있어라. 네 번째, 쓸데없는 텔레비전 프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뉴스를 멀리하라.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후에도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마음 같아서는 다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다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바로 뒤에 이어지는 백만장자 행동 지침 8번째가 자신과 자신의 가치를 알려야 한다. 그 다음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보다 강해져라. 이렇게 좋은 말들이 계속 연결이 됩니다. 네, 제가 오늘 마지막에 소개해드렸던 백만장자 행동 지침 7번째. 7번째 지침이 기억나시나요? 긍정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 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는 항상 행동 지침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요약을 해서 몇 가지 포인트로 잘 정리를 해 놓는데요. 이번에 행동 지침 7번째에서는 총 4가지의 핵심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가 테니스건 헬스건 골프건 상관없는데 고급 클럽에 다녀라. 풍족한 환경에서 부유한 사람들 틈에 섞여라. 그리고 형편이 안 되면 근사한 호텔이라도 가서 마시기라도 해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자칫 잘못 해석하면 과소비를 조장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이와 비슷한 주장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저술했던 로버트 기요사키가 어떤 인터뷰 영상에서 발언했던 게 기억이 남는데요. 로버트 기요사키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었대요. 본인의 형편이 좋지 않았던 시절에 굳이 한 번씩 예를 들자면 비행기 1등석도 타보고 아주 고급 라운지도 가보고 그런 부자의 소비 패턴을 이렇게 한 번씩 해보던 그런 친구가 있었대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 친구가 그냥 부자도 아니고 나중에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는데요. 결국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목표의식이 있어서 자신이 언제 어떻게 얼마나 부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과 신념을 토대로 미래에 느낄 법한 행복한 감정을 지금 끌어당겨서 느껴보는 그런 투자에 과감히 돈을 쓸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어떤 내용을 들으실 때는 본인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본인의 확고한 신념을 중심으로 내용을 비판적으로 잘 수용해서 선별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긍정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 제가 자꾸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여러 성공 철학서 또 부자들의 저술에서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여러분들의 기를 빨아먹는 에너지 뱀파이어와 같은 부정적인 사람들을 멀리 하시고 저처럼 긍정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부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가까이 하시고 주변에 여러분들의 기를 빨아먹는 항상 부정적인 표현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해도 잘 받아주지 않는 그런 친구들은 멀리 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너무 큰 경험을 하고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 사설이 너무 길었네요. 백만장자 시크릿.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